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앞에 누적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꼭지가 선행이라는 꼭지인데, 선행, 무용론 이런 얘기는 다른 주제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 근데 선행은 그냥 기정사실이거든요, 해야 되는 게. 그런데 얼만큼을 언제 해야 되는지, 예. 초등학생은 어느 정도 선행까지를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될까? 고2나 고3은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게 전제가 맞습니다. 그럼 고1로서는 일단 고1 결과를 일단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죠. 내신이죠. 그러면 그 준비를 하려면 고1 과정은 이미 중등 때 다 하고 오죠. 고등 과정을 학습 안 하고 오는 학생은 지금 없죠. 그건 당연히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건데, 또 어머니들이 염려하는 거는 고1 준비를 했다고 하고 학습은 되었지만 그럼 고2 때 어떻게 해서 고2 과정이 지금 바뀐 대수 미적분 1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중등에서도 고2 과정까지 준비를 또 합니다.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중2, 중3에서 고2까지 준비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흐름상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중1로서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할 때 중1로서도 물론 고2 과정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죠. 거기서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또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을 계산을 하실 거죠. 그러면 중1에서 고2까지를 준비하는 단계를 밟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 밑에 또 내려가겠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 고1 준비는 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초5, 6학년 때. 그러면 초5, 6학년에서 고1 준비를 하려면 중등 과정은 그 전에 이미 되어야 된다는 게 내려오게 되죠. 그게 점점 지금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 어느 정도 되냐 하는 문제는 부모님마다 출발 시점이 좀 다를 겁니다. 일단은 시작하는 시점부터 계획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전제는 이제 진도의 분량보다 그때그때 익히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게 되어야 진도의 의미가 있거든요. 앞에 설명이 쭉 됐듯이 개념을 잘 습득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선행을 했을 때 선행의 의미가 있는 거죠. 진도를 나갔다는 것만으로 선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학습이 뭔가 이루어졌다, 뭔가 안다라는 단계가 있느냐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1 과정의 습득이 좀 어려운 어린 친구들이라면 중1 과정, 중2 과정, 중3 과정에 대수편 1학기 과정들이 제대로 안 잡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잡는 시점이 언제 기간을 두고 가느냐의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어머니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중등을 잘 잡는 시점부터 고1 과정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잡힌 상태는 결국 진행을 못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녀들이 중등 과정을 완성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를 출발선으로 잡고 선행 스케줄을 잡으십시오. 열심히 하면 수학 실력이 정말로 오릅니까, 선생님? 단답형으로 대답한다면 열심히 하면 오릅니다. 조건문이네요. 네. 열심히 애쓰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무엇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뭘 내가 열심히 애를 쓸 거냐, 애쓰는 대상은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이 문제의 답이 얼마야 라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이 답이 나오기까지 이르는 과정에 관심을 두는 것, 또는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 질문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친구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네. 너무 기특하죠. 네. 네. 그리고 혹은 저는 이런 방법으로 풀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해 주신 걸 보니 이게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떤 개념을, 내게 장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 도구 중에 그걸 어떤 걸 꺼내서 도구로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훈련하는 과정은 개념이 잘 잡힌 이후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본인이 그 경험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
그런 것에 좀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혹시 보태실 말씀 있을까요? 네. 열심을 하는 건 당연한 자세인데요. 무엇에 열심히 있느냐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전 선생님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행위에 열심히 있는 것도 있고 자기가 삶에 대한 열심히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들한테 열심히 해라는 이야기를 늘 하실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다 있죠. 행위로 보면 너는 숙제 다 했니를 묻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럼 숙제를 다 했니를 할 때 아이들 답을 하면 숙제를 다 했다는 답을 대부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 학원 다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숙제를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숙제 이행률, 숙제를 선생님들이 숙제를 주고 하면 그 80~90% 학생이 다 해옵니다. 특별하지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했다 하는 그런 친구도 빼고요. 뭐 그런 경우는 상당히 또 미안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행위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걸 들다 보면 선생님들이 다 학생 노트를 보고 항상 다 체크를 합니다. 그 체크나 문제 하나를 체크한다는 게 아니라 해온 정도를 빠르게 파악을 합니다. 항상 노트를 봅니다. 그럼 보면 어릴수록 그런 학습이 좀 안 된 부분, 자세가 안 된 경우가 채점이 안 된 경우가 한 반 정도 되죠. 근데 또 학습을 좀 거친 친구들은 또 채점을 또 합니다. 그 채점을 해서 이제 동그라미 쳐왔다는 거는 나는 맞고 틀리고가 일단 구분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맞고 틀렸다고 구분되었는데 그럼 행위로는 했고 맞고 틀렸다고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다 맞았다고 표시하는 학생들이 한 60%는 됩니다. 다 맞았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를 다 잘하는 거냐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테스트 보면 나옵니다. 테스트에도 물론 답은 풀어본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면 답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는 다 풀이를 다 보거든요. 선생님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의 풀이를 항상 들다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보고 평가를 하고 풀이를 보면 적합한 논리가 아닌 그냥 답. 그럼 이 친구는 학습은 했고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를 푼 문제도 테스트의 일부는 들어갈 겁니다. 그 문제를 푼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답을 기억해서 푼다고 해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죠. 그러나 그 친구는 그래도 열심히 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위도 했고 답도 알았으니까요. 문제는 거기서는 답이 나오는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 논리가 없다는 건데 그래서 그 열심히 뭐냐면 뭔가 자기가 답을 만들 때 자기가 숙제에서 뭔가 풀었지만 자기가 또 답을 만들다가 중간에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답을 만드는 과정에 애쓴 과정이 있다면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논리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게 실패도 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럼 실패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수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 수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게 하나의 열심이죠. 그럼 제대로 알고자 하는 열심인데 어린아이일수록 그게 갖춘 아이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6학년 어린 친구라 하더라도 예전에 보면 이제 전선한테 배웠던 초등학교 때 와서 배워서 중등 과정을 거치고 고등 과정을 배워서 저한테 온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에서 그런 자세가 잘 갖춰져 있는 걸 봅니다. 열심히 있고 또 알려고 하는 자세가. 뭐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아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애씀이죠. 선생님들의 애씀이. 그래 제대로 알고자 하는 것을 만드는 거. 그건 부모님도 원하실 겁니다. 진도를 나갔지만 제대로 알까에 대한 어머니를 고민을 하시죠.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된다. 뭐 이야기를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그냥 행위로 열심히 했지만 그걸 알고자 하는 노력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께서도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아이한테 아무리 그 이야기를 알려줘도 아이는 아직 그 단계가 된 아이도 있고 안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성장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방점을 두고 계속 아이들을 인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물론 제 반에서 수업했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수업을 들어서 아직 그게 그런 방향으로 깨닫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아이들은 아직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체화시킬 수 있을 거고 1년하고 2년하고 안 됐지만 그 다음 과정에서 또
그걸 체화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의도한 방향대로 성장하지 못한 친구들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수학이 안 된다거나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사실 이 입에 올리기 어려운 좀 부담스러운 단어거든요. 근데 성장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도 이제 보셔야 될 게 뭘 그런 또한 성장이라고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아이는 분명히 성장합니다. 근데 신체적으로 성장도 하죠. 의식도 성장을 하죠. 지식도 성장을 합니다. 그럼 자기가 연령에 따라 생각하는 폭은 다르죠. 그래서 아직 철이 안 들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그 생각이 그만큼 못 미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상황에 맞는. 그럼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너는 목표가 뭐니? 라고 장래희망하면 요즘 다 의사가 1순위입니다. 그럼 어떤 친구는 자기는 기부가 목표예요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목표가 좀 다르죠. 그럼 각각의 어떤 성장이라고 할 때 그 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가느냐는 거죠. 그럼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어떤 준비를 하냐? 그럼 중요한 거는 자세죠. 그 자세인데 선생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럼 해준 걸 받아먹는 아이가 있고 지금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니라 해서 이 친구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또 지나고 나면 그게 언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기가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실 줄 아셔야 실패가 좀 덜 하겠죠. 안 그러면 아이한테 왜 지금 이게 안 되지를 어머니들이 고민하시죠. 지금 정성현 선생님이 이제 만난 학생이 예비 초6, 중2, 예비 중1 이런 대상 어린 학생들을 일단 이끌어 가시는데 그 토대를 학습 자세나 마인드를 잡는 작업, 이게 흔히 이야기하면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형성을 해주면서 학습이 들어가면 그 친구가 점점 꽃을 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때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친구한테는 시간은 앞으로 충분합니다. 제대로 학습 자세가 안 된 상태에서 진도를 나갈 때 갈수록 불안하실 겁니다. 제대로 학습 자세가 안 된 상태에서 진도를 나갈 때 갈수록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제대로 소화를 하고 그때 하고 잊어먹더라도 그 안에 뭔가 이해하고 뭔가 내가 이걸 제대로 알았네 하는 경험을 몇 번이라도 이제 쌓이면 그걸 좀 성장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는 엄청 격려도 해주시고, 네, 그런 부모님께서 좀 아이를 볼 때 좀 여유 있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답지하고 해설지는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시간에 나눠주는데요. 수업 후에 재검토를 해요. 이거 아까 맞았다고 채점이 됐지만 답은 맞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0.5 감점을 하고. 채점을 이미 끝낸 답안지를 아이들이 귀가 후에 다시 채점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채점은 제가 하지 않고 해설지를 나눠주고 이제 우선은 채점을 하게 하지만 오답 공부 끝나고 귀가하고 나면 제가 그걸 다시 재검토를 해요. 이 문제 보니까 맞았다고 되어 있는데 답은 맞았지만 전혀 엉뚱한 논리로 전개하거나 논리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는 마이너스 0.5. 또 어떤 번호는 이거는 답은 못 냈는데 여기까지 접근한 부분이 맞았어 또는 일부를 맞게 구해냈어 라고 하는 경우는 플러스 0.5. 플러스도 있거든요.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답도 맞았고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서술한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줄을 안 쓴 경우도 있어요. 그 한 줄을 제가 필요하다고 코멘트를 하죠. 그런 여러 가지 번호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서 매번 학원 친구 앱에 올려주는데요. 그걸 학생들이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선 본인이 맞았는 줄 알았지만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이건 틀렸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인정을 해줬네 라고 하는 어린 친구들일수록 그렇게 플러스 0.5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는 그래도 완전 틀린 건 아니야 그런 좀 격려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수업 마치고 나서 오답을 할 때는 본인이 맞았다고 체크된 건 오답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이걸 확인하고 나 여기 감점이 됐구나 그랬을 때 제가 오답 공부를 집에서 한 번 더 하게 시키는데 그 문제까지 추가해서 해야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격려와 한 번 더 보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신 거죠. 서술형 채점을 다시 하시는 이 부분이 수의학원만의 아주 독특한 독창적인 관리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손이 많이 가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정말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내용들이 다 필요한데 그걸 그 다음 시간에 아이들 숙제 검사하면서 모든 학생들한테 일일이 계속 얘기해 줄 시간이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생각한 바를 전달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걸 항상 읽고 그 다음에 와서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 친구가 이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느끼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죠. 네. 웃어주시면 원장님. 웃는 게 어려워요. 네.